다음 주제는 바로 이제 스크롤입니다. 어저께 바이낸스 상장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스크롤이 바이낸스 상장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하루 전에 이 스크롤에 대한 리서치를 작성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제가 쓴 글을 공유드렸고, 그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제가 쓴 글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리서치에서 다뤘던 스크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스크롤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이 스크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에서 이런 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더리움 망했나? 라고 하는 글 많이 보셨죠? 어떻게 보면 2024년도가 이더리움 재단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심지어 오래전에 이더리움 ICO를 통해서 토큰을 샀던 고래들도 지금 이더리움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 아니냐, 아니면 다른 알트 레이어가 더 유망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마지막 한 발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바로 영지식 증명이 이더리움 어떤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지식 증명은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암호학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전쟁 때 서로 국가 간의 보안을 위해서 사실 발명된 기술인데,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보안 쪽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탑티어급 기술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영지식 증명이 뭔지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영지식 증명은 간단하게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뭐냐면, 초록색 사람과 보라색 사람이 있잖아요. 서로 어떤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할 때 이 서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초록색 사람이 보라색 사람한테 너 A와 B 이거 다 통과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라색은 나 이거 너가 어느 방향으로 보내도 나는 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록색 사람은 사실 이 보라색 사람이 A와 B를 통과하는 이 열쇠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보라색이 A와 이 B 문을 따고서 이 동굴을 넘어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사람이 보라색 사람한테 챌린징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키를 다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A 문으로 한번 나와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라색 사람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쭉 들어가가지고 A 문을 따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사람도 진짜 너가 키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라색 사람이 주장했던 바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이제 영지식 증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제공한 어떤 정보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하면은 바로 이더리움의 GK 롤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 롤업인데, 바로 GK 롤업 레이어 2가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GK 롤업 레이어 2는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옵티미스틱 롤업의 사기 증명의 이제 보안성을 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옵티미스트 롤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들이 사용하는 사기 증명 방식을 갖고 있는 롤업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옵티미스틱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이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레이어 2에서 거래를 일으키고 거래의 어떤 진짜 여부를 7일 동안 유예 기간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가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정으로 이제 이 체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토큰을 이 옵티미스틱 롤업을 적용한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다시 갖고 오려면은 7일 동안 락업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일 동안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거기서 만약 문제가 이슈가 제기되지 않으면 참된 갑이구나 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레이어 1의 거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GK 롤업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2에서 나오는 검증을 미리 이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출금을 레이어 1에 요청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이 갖고 있는 이 사기 증명 보안성을 이제 보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타크X, 이제 GK 어떤 기술을 활용한 예전 어떤 스케일링 솔루션인데, 이 스타크X를 쓴 굉장히 많은 앱체인들이 시장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타크X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상호 운영성이었어요. 상호 운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파이 레고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서로 조립해가지고 새로운 걸 창작할 수 있는 게 사실 블록체인의 어떤 묘미인데, 이런 묘미를 사실 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DYDX나 이 이뮤터블 자체가 예전에는 이 스타크X를 통해서 자신들의 앱체인을 만들었는데, 전부 다 이 DYDX는 이 스타크X를 버리고 코스모스로 이동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GK 롤업 레이어 2 자체는 화면에 보는 이 옵티미스 롤업 사기 증명의 이제 단점과 스타크X의 단점을 보완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옵티미스 롤업 자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차를 이제 타시게 됩니다. 국가 간의 이제 이동을 대부분 이 기차로 많이 하는데, 이 기차를 탔을 때 티켓을 이제 매표소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사가지고 들어갈 때는 사실 티켓 검증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티켓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랜덤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이동할 때 기차를 타면요, 타고 있는 동안 선별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티켓을 검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티켓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 낙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티켓을 당연히 샀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차에 이제 탑승을 시켜주고, 검증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티켓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티켓을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똑같다. 레이어 2에서 여러분들이 거래 생성하면 그 거래에 대한 이 진위 여부 자체를 전부 다 맞는 거래다고 가정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슈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맞다고 했던 밸리데이터들한테 페널티를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네트워크의 이제 보안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큰 언락을 할 때 이제 7일 정도 이제 소요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옵티미스틱 롤업을 활용한 대부분의 레이어 2, 예를 들어서 사이버 같은 뭐 레이어 2를 사용 한번 해보셨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 불편한지 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더리움을 이제 사이버에 예치를 해가지고 다시 빼려고 하는데 7일 동안 락업이 걸리다 보니까 7일 동안이면 사실 가격이 10% 이내로 막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타크X 기반 앱체인들 DYDX, 이뮤터블이 시장에 나왔었지만 이들이 크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상호 운영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어떻게 보면 허가받지 않고 서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결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화면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DYDX도 2020년도에는 그 스타크웨어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앱체인을 만들겠다 얘기를 했었지만 2년 후에 2022년 6월 24일에 DYDX가 결국 코스모스로 이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상호 운용성이 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K 롤업 기반의 레이어 2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스타크넷도 있고요, 뭐 GK 싱크도 있고 폴리건 쪽도 있고 이번에 나오는 스크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GK 롤업을 쓰는 프로젝트들끼리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냐면, 진정한 GK 롤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EVM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 있냐, 즉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높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로는 영지식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버라고 하는 검증자들이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연산하는 주체 자체가 탈중앙화 되어 있냐를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그래서 EVM이 호환되면은 확장성이 좋은 거고, 프로버가 탈중앙화 돼 있으면은 신뢰가 이제 담보되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GK 롤업이 뭐냐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어떤 체인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GK 롤업 기반 레이어 2가 쭉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스타크넷, GK 싱크, 뭐 폴리곤, 그 다음에 스크롤 이렇게 있는데 화면 우측에 가면 갈수록 이 EVM 상호 운용성이 높은 거예요. 즉 이더리움과 이제 호환성이 높다는 거죠. 이 스크롤 자체는 이 호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호환성이 높냐면 바로 솔리디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에 이제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솔리디티인데 이 솔리디티를 대부분 다른 어떤 레이어 2들은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파이로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디티로 그 작성해 놓은 컨트랙트 자체를 바로 이제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번역기 같은 게 하나 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일반 개발자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스타크넷이 확장성 계속적으로 나온 지는 좀 됐지만 계속적으로 앱이 늘어나고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GK싱크는 이제 솔리디티를 지원하지만 이 솔리디티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완벽히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상호 운용성이 떨어진다. 근데 스크롤은 이 솔리디티를 이제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GK 롤업 기반 레이어 2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GK EVM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운용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롤이 가장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 GK 기술을 활용한 롤업을 잘 만든 하나의 레이어 2다라고 사실 이렇게 실링을 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프루버의 이제 탈중앙 여부예요. 프루버 자체는 이 GK 롤업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고 사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잭션을 이제 검증할 때 이 프루버들이 영지식 증명값을 이제 계산해내는 이제 주체입니다. 근데 이 프루버들이 대부분 나머지 이제 체인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 중앙화되어 있는 이제 프루버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크롤은 재밌게도 이것을 이제 탈중앙화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얘기하자면 이 프루버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CPU와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크노믹스를 봐도 스크롤은 이 프루버들이 CPU와 GPU에 대한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면 그 보상으로 이 스크롤 토큰을 제공하도록 이제 구조가 짜져 있어요. 이것이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게 작업 증명입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 GK 롤업 기반의 레이어 2들은 POS 네트워크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이제 스크롤은 이런 프루버드의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제 작업 증명을 좀 구현해 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큰이 어디다 쓰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어떤 프루버 마켓을 위해서 보상으로서 사용한다. 그래서 스크롤의 토큰 자체가 작업 증명으로 이제 채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어떤 체인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자체가 이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비탈릭이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이제 저렴한 수수료로 GK 연산을 할 수 있는 레이어 2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몇 번 트윗을 하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탈중앙화 이념을 굉장히 잘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의 사실 가장 큰 키워드가 탈중앙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들도 이런 탈중앙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스크롤은 이 시퀀서 자체도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중앙화를 하기 위한 이 노드들한테 보상으로 이 스크롤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큰 자체가 대부분 유틸리티가 없기 마련인데 이 스크롤 자체는 이 프루버 마켓과 이 시퀀서를 탈중앙화하는 이 용도로 사용이 돼서 다른 체인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엣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스크롤 바이낸스 공지가 나왔을 때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어드랍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의 이제 논쟁은 뭐였냐면 거의 한 1년 넘게 이 스크롤 가서 트랜잭션 작업하고 막 배지 작업해가지고 훈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 30개 배지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이 토큰의 할당량보다 바이낸스 런치풀에 이 전체 토큰 중 5.5%를 이제 할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이틀 만에 자신들 BNB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가지고 토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슈를 제기하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스크롤 재단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이 15% 에어드랍 안에는 5.5%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에어드랍 되는 거는 7% 플러스 5.5% 해서 한 12.5%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어드랍 되는 물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총 10억 개의 토큰이 발행되고 22일 날 런칭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스냅샷 자체는 10월 19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동안 열심히 에어드랍 작업하셨던 분들은 22일 날 토큰을 파실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